네, 오늘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을 읽었는데요. 제가 평소 존경하는 논객이고 엄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제목이 윤석열을 주목한다 칼럼인데요. 윤석열의 인기는 그의 용기, 철학, 신념, 정의감에 감동받은 국민들의 자발적 평가라고 분석했어요. 그러면서 칼럼의 말미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야권의 갈 길은 선명해 보인다. 그 길은 이 나라 사생결단의 길이다. 이렇게 무겁게 엄중하게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논객의 거장이신데, 예. 그런데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아스팔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땡빛에서 때로는 비 맞으면서 때로는 추위에 떨면서 지도층에 사생결단 해달라, 오늘 김대중 칼럼에서 얘기한 그 사생결단 해달라, 아니면 국민이 사생결단하겠다 나선 지가 오래전입니다. 그 지도층이란 야당 물론이죠. 정치인들 물론이죠. 그러나 메이저 언론이 나서달라는 것이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 무력화시키고 결국 감옥에까지 가게 만든 장본인 중에 언론이 단연 특등입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비리, 부정에 대해 사생결단하지 않나? 일제시대 때도 목숨 걸고 신문에서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띄워버린 그 언론들이 왜 시시깔렁한 것에는 비판하고 난도질을 치면서 결정적인 거에 두려움을 느끼고 숨어서 결과만 지켜보다가 결과가 나와야만 비판하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오늘 김대중 칼럼에서 윤석열을 지도자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우리나라에서 장관급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내 기억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저런 용기와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은 단지 윤 총장의 용기와 무모함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원칙, 법치에 어긋난 것을 정치로 덮을 수 없다는 원리, 권력으로 불법을 호도하려는 권력 남용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정의감의 문제다.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은 보통 용기로는 하기 힘든 일이다. 이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역시 김대중 칼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용기를 칭찬하는 조선일보가,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사인 조선일보가 조금 더 일찍 윤석열처럼 용기 있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가정해봅니다. 조금 더 일찍 부정선거 파헤치자, 아니면 최소한 진위라도 가려보자, 이 정도만 나왔어도 문정권이 무서워서요, 그 다음에 1년의 폭정은 멈췄을지 모릅니다. 부정선거 저지른 다음에 문정권이 얼마나 많은 날치기, 사찰, 폭정이 있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등 메이저 언론이 입 닫고 있으니까 문정권 독재자들은 서슴없이 그 후에 부정선거 관련 증거 인멸은 물론이고 추미애 난동, 공수처 날치기, 부동산 우기기, 대금 폭탄, 코로나 정치 등 거리낌 없이 저질렀습니다. 김대중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용기 있게 문재인 정권과 맞짱을 뜨니까 기댈 데가 없는 국민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나훈아가 테스형 찾으며 한마디 한 것이 난리가 났고요. 반증해보면 사회 지도층이 비겁해서 숨어 있었고 힘없는 국민들은 나라가 넘어온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답답함에 나훈아와 윤석열 현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 조금 일찍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이 윤석열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지적했더라면 문재인의 폭정은 주춤했을 것이고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증거 인멸도 겁나서 못했을 거예요. 부정선거 증거 인멸을 과감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무진동차로 과감하게 없애고 과감하게 실어 날릅니다. 이용구가 택시기사를 폭행했는데 파출소에서는 특가법 처벌 대상이라고 올렸는데 서초경찰서에서 힘 있는 법조인 이용구가 무서워서 사건 종결을 내렸죠.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들이 부정선거에 대해 사건 종결을 시킴으로써 각종 독재가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서초경찰서의 비겁한 태도와 사안은 다르지만 메이저 언론의 비겁함은 그 엄중한 면에서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이저 언론이 제대로 문정권 타격의 핵심인 부정선거를 다뤘으면 변창흠 같은 세금 내기 아까워 10차례나 차량에 압류당한 적이 있는 인간을 장관으로 발탁한다는 오만은 버렸을 겁니다. 추미애 난동을 뒤에서 즐기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북한의 원전을 지원해주겠다고 추진하기도 무서웠을 겁니다. 상대의 급소를 치면 나도 급소로 반격당할까봐 비겁함으로 무서워서 급소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저 난타전만 하면서 대충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경기를 즐겼던 겁니다. 언론들이 프로레슬링 경기처럼. 그 급소는 부정선거입니다. 이제 나라 거의 다 넘어간 다음에 윤석열이 용기 있게 나오는 것을 한참 목격하고 확인한 다음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조심성으로 언론의 사명을 다한다면 착각입니다. 언론은 돌다리를 놓을 때부터 관찰하고 지적해야 합니다. 일단 돌다리를 놓고 나면 사람들이 건너갑니다. 운 나쁘면 그 돌이 모래덩어리인 줄 모르고 빠지고 운 좋으면 아무 일 없이 건너갑니다. 그러나 다음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언론이 미리 돌다리를 놓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돌을 실어 올 때부터 그 돌이 진짜 돌인지 가짜 돌인지 사람을 가짜 돌 섞어서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인지 지적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지, 돌이 가짜로 판명 난 다음에 사람이 빠져 다치거나 죽으면 그 다음에 이 돌이 가짜였다 설쳐대 봐야 죽은 자식 뭐 만지기입니다. 남의 용기도 진작에 판단하고 밀어줘야 후견인이지, 다 만들어 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으면 비겁한 꼽사리꾼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현상은 문재인 폭정에 탄압받는 국민들이 만든 현상입니다. 뒤늦게나도 이 현상에 올라타준 메이저 언론에 감사합니다.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참 언론인이라면 애국 시민들이 윤석열에게도 2% 섭섭해하는 것을 긁어주고 지적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4.15 선거가 부정이었는지 정당한 선거였는지 밝혀달라는 겁니다. 밝히려는 시도 자체를 막고 있는데도 침묵하는 언론은 문정권의 급소를 외면하고 이것저것 마구 때려가며 게임을 안전하게 즐기다가 윤석열 현상이 심상치 않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그의 용기를 부추깁니다. 이제라도 꼽사리 붙지 말고 윤석열보다 더한 용기를 보여주면 냄비 같은 우리네 국민들은 다시 조선일보 등 메이저 언론들을 떠받들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